안녕하세요. 오지랖TV입니다. 영화평론가 마에다 유이치는 일간 겐다이 디지털에 일본 영화는 왜 한국 영화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지난해 전 세계적인 초대박 성공을 거두며 성공가들을 걷고 있는 한국 영화를 부러워하며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해외 진출을 못한 일본 영화와 내수 시장에만 의존했던 일본 방송국과 배급사의 제작 관행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칼럼에서 마에다 유이치는 넷플릭스가 현재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계의 중심에 있다며 특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수익이 1,000억 엔을 넘어서면서 영화인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연간 2조 엔 이상의 컨텐츠 제작비를 무기로 잇따라 화제작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중심에 오직 한국 영화만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더욱 분하다며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이후 세계 엔터테인먼트계의 존재감이 격상된 한국 영화는 일본 영화와 그 격차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본 국내 넷플릭스 시청 랭킹에서도 베스트 10의 상위권 대부분을 한국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히트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수준차가 뿌리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영화의 황금기는 넷플릭스가 연간 5억 달러를 한국 작품에 투자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점이라며 포화 상태인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인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한국이고 한국과의 현지 컨텐츠 제작이 성공하면서 향후 투자액과 제작 컨텐츠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비롯한 워너나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한국을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면서 투자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현지화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디즈니 플러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작품을 미국 내에서 제작하던 예전 방식에서 현재는 신작 기획의 24%가 해외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지화에 늦은 것이 일본이라며 그 원인으로 일본은 큰 시장 규모에 비해 일본 내에서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컨텐츠로 인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용과 발 연기 수준의 연기력 없는 배우와 제작 인프라 등이 문제이고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방송국과 배급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화산업 구조로 내수용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넷플릭스에 의한 현지화로 인해 일본 국내에도 제작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제작 의뢰가 늘고 있고 출연 배우들도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한국과 같은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유로는 한국처럼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어려운 일본 영화의 인프라가 이미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졌다며 그나마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의 제작회사나 크리에이터들이 현지 제작사와의 협력해 자사 컨텐츠의 현지화를 진행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처럼 현지화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일본의 크리에이터의 활약과 세계적인 히트작의 탄생을 기대한다라며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미 20년 이상 전부터 일본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영화업계에 가지 않고 코믹스와 애니메이션 게임업계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히트하는 영화와 세계가 달라서 일본 영화는 일본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일본에서는 영웅보다 악역을 주인공으로 하는 쪽이 잘 팔리거나 오징어 게임처럼 단순한 승부보다 시청자를 속이는 속임수가 더 잘 팔린다. 그러나 일본 영화에 돈을 들이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인습에 얽매이는 풍조도 없고 큰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일본 국내에서만 지명도가 있는 아이돌을 사용하거나 책 읽기 수준의 개그맨을 사용하는 일본 영화는 솔직히 공짜라도 볼 기분이 나지 않는다. 제작진도 팬을 위해 안정적인 관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된 것일지 모르지만 저 수준의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좋은지 설명해봐라. 물론 볼만한 일본 영화도 있다. 근데 그것마저 해마다 줄어들잖아. 마지막에는 애니메이션 실사판 같은 걸 할 거고. 창피해서 못 보는 게 저뿐일까요? 일장기 콘텐츠의 파괴와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하면 듣기 좋겠지만 일본인이 봐도 재미없는 것이 세계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원인은 일본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내에서만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우선 문제고 게다가 해외 진출의 동기가 희박한 방송국과 배급회사가 압도적으로 강한 산업 구조로 되어 있어 거기를 수주하는 제작회사 측도 당연히 국내용으로 특화한 컨텐츠밖에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이다. 일본 작품은 거의 안 보는 쪽이지만 유튜브에서 쇼와 20년대부터 40년대경의 일본 작품 보는 것은 좋아해.
당시의 작품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작품과 현대 일본의 작품에서는 배우의 연기의 진정성이나 익숙도가 다르니까. 일본의 배우들은 텔레비전이나 잡지, CM으로 만들어진 호감도 이미지의 틀에서만 연기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용밖에 만들지 않아도 수지가 맞는 것도 풍족한 제작 환경일지도? 인도 영화나 이탈리아 영화와 겨룬 적이 없는데 왜 한국 영화는 겨루어야 돼? 영화는 만드는 사람의 심경이 제각각이니까 국가 대 국가의 다툼이 될 만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라면 필요 이상의 반감을 사버릴 것 같아. 게다가 애니메이션 영화라면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잖아. 애니메이션 영화는 영화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영화나 음악을 이야기하는데 승패를 끼워 넣는 기사들은 사업적으로 순수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 뱅크시의 그림 기사가 평가액만 거론하며 정작 그림 자체의 평가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많은 사람이 본 작품이나 높은 매출을 올린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각본을 바꾸는 방법이나 매회 다음에 보고 싶어지는 진행 방법, 중간 휴식 없어서 일본 드라마의 지루한 진행이 없고 배우의 역할 차이가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도 일본용이 아닌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각본을 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영화도 미국 각본으로 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도미의 애니메이션 각본을 잘 사용해서 실사판으로 만들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 특수하다고 알려져 있죠.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매스컴에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흥미도 없다. 일본은 자국에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겠지요.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완성된 것은 보고 싶진 않네요. 경제 규모가 나름대로 크고 자체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른바 갈라파고스였기 때문이죠. 세계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국내 경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럭저럭 되어 왔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는데 쉽지 않을 듯. 이상은 오지랖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